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목 강사입니다. 요새 영상 엄청 실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부동산 학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입했다. 그런 분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민법 이런 걸 하느라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기는 좀 몰아서 부동산학을 좀 해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메일하는 1호 오늘 하루는 쉬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깨톡이 카페인가요? 이렇게 왔어요. 메일하는 1호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또 해야겠어요. 이거 하나 우리 오늘 순서. 자, 원래는 40번에 이용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 이용론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그건 맨 나중으로 하자고요. 일단 지대 이론이 매년 나오니까 요 놈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습니까? 들어간다. 자, 들어갑니다. 자, 지대 이론에서 첫 번째 지대는 토지를 사용한 대가. 토지를 사용한 대가. 그래서 토지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대가인 이 지대가 왜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 지대가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논점이죠. 그러면 시작이,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그러면 항상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차액이 뭐니? 그러면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를 말하고, 이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를 두 글자로 차액이라고 그러고, 이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요거 오타라고 그랬죠? 오타. 여기에 절대지대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절대권이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 발생되는 지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튜넨의 이론은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위치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론소. 자, 아이고 제가 가리네. 그러니까 살짝.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입찰, 토지의 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입찰 경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에 붙이면 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되고,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해버리면 남는 건 있다 이 사람아, 남는 건 없다 이 사람아, 남는 건 없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암기 틀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 이 차액이 지대를 발생합니다.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의 근거는 두 가지죠.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요. 수확체감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항상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지가 있다. 자, 그리고 한계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한계지는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죠. 이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는 당연히 비옥도를 주장할 수는 없을 테니까 비옥도를 주장하는 차액지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한계지의 이론을 보완한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그래서 한계지를 매개로 이 둘은 항상 세트 메뉴로 나옵니다. 자,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한계지라도 소유권, 즉 절대권에 의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지대. 예. 자, 튜넨의 위치지대는 항상 요 그래프를 조금은 이해를 하면 좋다 그랬어요. 자, 튜넨의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토지를 이용하는 농부의 이득이 결국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지대로 바뀐다 그랬어요. 지대.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돼야 돼요. 자, 토지를 이용하는 농부의 이득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지대로 나가는 그렇죠. 부분은 많겠죠. 그러니까 농부가 토지를 이용해서 많이 벌면 지대로 많이 나가고, 농부의 이득이 적으면 지대도 적어진다라는 게 가장 기본 사고예요. 그런데 튜넨은 농부의 이득이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그러면 바로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시커먼 부분이 바로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인데, 자, 요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바로 지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 왜? 여기죠. 왜 시장에 가까운 요 부분은 지대가 이렇게 높니? 그러면 이 부분은 수송비가 다른 위치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많죠.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많으니까 지대가 높은 거야. 그리고 시장에서 먼 외곽은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적죠. 즉 농부가 가져가는 이득이 적으니까 지대로 적게 나가는 거야.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튜넨에 의하면 농부의 이득의 차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결국 무엇에 의해 결정되니? 바로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따라서 튜넨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지대의 높고 낮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튜넨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이 농부의 이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대가 차이가 나더라. 자, 그 다음에 가정. 이 가정이 나오면 어렵다 그랬어요. 자, 튜넨은 뭘 강조하고자 했습니까?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그래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만 차이가 있다. 위치에 따른 수송비만 차이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형태라는 이 문구는 시험에 잘 나오죠.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항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기는 지금 우유, 감자, 쌀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왜 이 부분은 밀이 경작되고요. 왜 이 부분은 쌀이 경작되고요. 왜 이 부분은 보리가 경작이 됩니까?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그렇죠. 작물의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튜넨에 의하면 항상 토지는 입찰에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도심과 가까운 이 지역은 왜 미리 장악을 했습니까?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면 미리 뭘 지불할 능력이 제일 많아서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는 밀이 경작되고요. 여기는 쌀이 경작되고요. 여기는 보리가 경작돼요. 자, 그리고 입찰지대 곡선. 자,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건 튜넨이 가장 먼저 썼어요. 그리고 시험이 요새 2번이나 뭐가 나왔냐. 요 튜넨의 이론에 의하면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작물의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이 되는 거죠. 즉 작물의 지대 곡선이 가장 높은 부분만을 연결하면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대 곡선을 입찰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왜 여기는 밀, 여기는 보리, 여기는 쌀이 경작됩니까? 딱 떠올라야 되고 그 이유는 작물의 지대 지불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분명히 말이야. 이 입찰 지대 곡선이라는 건 지금 튜넨이 썼는데 왜 알론소 인간도 입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알론소는 새롭게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튜넨의 농촌 토지 이론을 도시에 그대로 적용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알론소의 지대 이론을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튜넨의 이 용어를 그대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론소 입찰 지대에서는 두 가지가 논점이죠. 튜넨의 농촌 토지 이론을 도시에 적용시켰습니다. 이거라. 입찰 지대가 무엇입니까? 그럼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지니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고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기출지문. 자, 오른쪽에 기출지문을 보면 어려운 논점이 하나 있죠. 지대 논제.
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 논쟁인데, 고전학파는 아주 오래된 학파, 신고전학파는 그나마 덜 오래된 학파.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사고에 일치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고? 우리는 항상 요 신고전학파와 사고를 똑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전학파는요, 지대라는 건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빌려 써서 지불되는 대가로 정당한 대가라고 봐요. 정당하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대는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할 때 그 생산물 가격에 반영되는 또는 영향을 주는 비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자,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 자, 음식점 사장님은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음식점을 임대차해서 음식점을 경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와서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려주세요 라고 임대료를 이렇게 뭔가 인상시키면 그게 어디로 반영이 돼요? 당연히 음식점의, 그렇죠, 김치찌개 가격 등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우리가 내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건물주를, 그렇죠, 뭐라 그러죠? 잊어버렸네. 우리 하느님 위에 건물주, 그죠? 그냥 건물주라고 하는 것이죠. 아유, 바보같이. 그래서 지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에서 지불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고전학파는 일단 토지를 뭐라고 분양했냐? 토지를 자본이나 노동 같은 다른 생산 요소와 구별했어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토지는 자연히 공짜로 준 선물이야. 따라서 토지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토지라는 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히 공짜로 우리한테 준 건데 나는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내가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토지에다 지대까지 임대료까지 달래.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고전학파는 토지는 자연히 공짜로 준 선물로 다른 생산 요소와 구별했고, 자, 토지에 대해서 받는 지대는 받아서는 안 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공짜로 얻은 선물을 남에게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잉여 불로소득이 나오면 항상 고전학파. 그 다음에 지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신고전학파. 그래서 암기 코드가 무슨 아파트. 우리 애들이 보는 신비 아파트, 신고전학파 비용입니다. 고전학파는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지대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신비 아파트, 신고전학파.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전학파. 그럼 비용이 아니면 너는 뭐니? 잉여 불로소득. 자,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 이 리카르도 마르크스 튜넨 그 다음에 이 알론소 중에 고전학파냐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를 물어보는 건 딱 두 사람이에요. 일단 마르크스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다 고전학파다 이렇게 구분 안 되고, 알론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스터 국 같은 사람이에요. 경제학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학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대고 물어봐요.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잉여인가요? 비용인가요? 그러면 리카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예요. 그래서 차액지대는 잉여이다 또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잉여 불로소득. 그리고 튜넨의 위치지대, 튜넨도 대표적인 고전학파예요. 그래서 튜넨의 위치지대도 잉여입니다 또는 불로소득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요게 어려운 내용이죠. 예.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단순 암기죠. 자, 들어갑니다.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요. 차익이 뭐니? 비옥도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차이. 그리고 차액지대에서는 어떤 걸 기본 가정을 합니까? 두 가지. 비옥한 토지의 이소성, 수학, 체감, 현상. 그리고 차액지대는 비옥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한계지,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한계지에 대해서 지대를 설명했습니까? 마르크스. 자, 절대지대는 절대권, 소유권이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지대. 그리고 절대지대는 어디 지점에서 유용합니까? 한계지 밖에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위치지대, 입찰지대. 자, 왜 위치지대와 입찰지대가 함께 나왔어요? 차익지대와 절대지대에서는 한계지를 매개로 둘이 세트 메뉴인데 위치지대와 입찰지대는 왜 세트 메뉴로 나와요? 그렇죠.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튜넨의 농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지대를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도시지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지대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내고 항상 튜넨은 어떤 차이만을 강조하고 싶었냐? 수송비의 차이.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정해요. 곡물 가격, 생산비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송비는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토지 이용 형태에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왜 여기는 밀이, 여기는 쌀이, 여기는 보리가 경적돼요? 그러면 작물의 지대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입찰지대. 입찰지대란 입찰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대. 자, 입찰 경쟁에 붙이면 토지 이용자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하고 최대 금액을 지불하면 초과 이윤 남는 건 없게 되옵니다. 이게 입찰지대의 정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기타 이론의 두 가지죠. 일단 마샬의 준지대. 자, 마샬의 준지대는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요. 지대. 지대는 토지의 사용 대가인데 무엇을 마치 지대처럼 준해서 취급합니까? 이게 준지대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대처럼 취급합니까? 그게 바로 이놈이죠. 자, 우리가 암기 코드가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을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을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지대로 취급하더라.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아니 기계 기구에 대한 사용 대가, 기계 기구에 대한 사용 대가죠. 기계 기구에 대한 사용 대가를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를 왜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처럼 취급합니까? 그건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자,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는요, 토지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주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샬의 시대에 기계, 기구 등도요, 대부분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는. 따라서 공급이 제한되면 기계, 기구 등도 마치 누구처럼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처럼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슷해요.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가 토지의 사용 대가처럼 폭리를 취하는 성격이 있더라. 이게 준지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이 기계, 기구라는 건 영원히 공급이 제한되는 건 아니죠. 항상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거죠. 기간을 충분하게 장기로 둔다면 그렇죠. 기계, 기구 등은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시기는 항상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기하는 게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를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준지대는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영구적으로 발생되는 지대는 아닙니다. 영구 아니고 영구 아니라고 그래야지 영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단계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요. 파레토. 여기가 지금 학자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 주운지대는 마샬이고, 그 다음에 경제지대는 파레토예요. 파레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모의고사를 보면 파레토 지대라고 되면 경제지대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얘는 거의 설명을 안 해요. 왜? 아니 다른 것들을 다 안다면 요 놈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제가 대신 요새 잘 나오는 뭘 찾고 암기했더라. 바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그러면 항상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항상 마자가 떠올라야죠. 이렇게 그리고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따그닥 가다 보면 뭐가 흔들려요? 말을 타고 가니까 이빨, 이빨이 아파요. 통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마찰 비용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대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대와 교통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마찰 비용 나오면 말을 타고 가요. 통 이빨이 부딪혀서 아파요. 지대와 교통비. 그리고 얘도 튜넨의 이론이랑 똑같아요. 튜넨의 이론이랑. 자, 이게 도시 중심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시 중심과 가까운 부분은 뭐가 전략이 돼요? 교통비가 전략이 되죠. 그러니까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읽어봅니다.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로 구성되고, 교통비가 절감이 되면 남는 이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교통비가 감소되면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이득이 많아지는 거고, 따라서 지가도 높아집니다. 요렇게. 자, 그럼 빵꾸 노트 보겠습니다. 아이고, 요걸 없애야죠. 자, 지대 논쟁이 나오면 항상 지대는 비용입니까? 비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대가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입니까? 비용이 아닙니까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면 신고전업화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사고거든요. 우리는 항상 지대는 뭐에 해당해요? 아주 중요한 비용이죠. 모든 활동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반박했다는 거예요. 고전학파가. 자,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와 다르게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대는 받아서는 안 될 거고,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가져가는 불로소득, 그리고 남아도는 잉여라고 합니다. 불로소득 잉여. 자,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죠. 차액지대는 비용인가요? 잉여인가요? 그러면 리카르도는 대표적인 고전학자죠. 자, 리카르도, 튜넨은 다 고전학파예요. 그래서 차액지대 또는 위치지대는 다 잉여 또는 불로소득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액지대.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지대입니다. 자, 근거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이고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차액지대는 비옥도를 주장해서 뭔가 얻는 지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토지보다 비옥도가 떨어진 열등한 토지를 이용하게 될 때 보다 열등한 토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내 토지가 비옥했구나. 이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차액지대는 항상 한계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소유권, 절대권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대고요. 자, 절대지대가 의미가 있는 건 한계지에서 지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으로. 이게 절대지대설의 유용성이죠.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그리고 위치지대에서는 어떤 걸 가정합니까? 그럼 항상
어떤 걸 가정합니까? 그러면 항상 차이가 있다 그러면 수송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수송비. 동일하다 할 때 여기에 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수송비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수송비가. 수송비의 차이가 있고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또이라고 가정하더라. 그리고 지대는 항상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높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중심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죠. 따라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요. 집약적으로 이용하고요.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조방적. 집약적의 반대말이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의 반대말이 조방적. 뜬금뜬금 대충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4번. 위치에 따른 토지 이용 형태. 그럼 왜 여기는 미리, 왜 여기는 쌀이, 왜 여기는 보리가 경작이 되나요?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자, 누구의 이론을 확장시켰다?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을 도시에 확장시켰어요. 자, 이 토지를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토지를 입찰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고요. 최대 금액이고요.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수준의 지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는 항상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를 마치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를 마치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를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항상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파레토의 경제 지대죠.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다른 걸 다 안다면 그렇죠. 파레토의 경제 지대는 알 필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